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피자의 대표이사 임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될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피자 회사로서 어떻게 AI나 로보틱스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푸드 테크놀로지를 써서 글로벌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창업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쪽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네, 다음 해주시겠어요? 다시 준비되면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저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F&B 회사인 교촌 치킨의 주가 그래프, 그리고 이쪽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F&B 회사 맥도날드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교촌 치킨이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고요. 맥도날드는 그거에 이제 1000배가 넘는 280조입니다. 뭐 맥도날드는 워낙 대단한 회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80조 정도면 거의 삼성전자급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뭐 교촌치킨은 대단한 회사고 사실 맥도날드보다 1000배나 좀 몸값이 싼 이유가 있을까라고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피자는 왜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되고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피자는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피자라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저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맥도날드를 먹는데요.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가 햄버거를 팔지 않습니까? 햄버거를 우리가 이 음식을 놓고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햄버거로 닿기 위한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 햄버거를 소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실 걸리는 게 크게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 없고요. 돈도 많이 필요 없고요. 혼자서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 피자라는 목표에 닿기 위해서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한 2, 3만 원씩 하고요. 시간도 보통 배달을 하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또 여럿이서 먹어야 되니까 한 두세 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나 피자나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틀림없는데 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이렇게 다를까? 이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면 맥도날드처럼 피자를 조금 더 간편하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왜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안 팔지? 그럼 내가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처음 고피자를 생각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푸드트럭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사업한 지 제가 7년이 지나서 뭐 제가 어떤 정치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초에 이렇게 미국 방미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미국에도 직접 가서 뭐 거기서 피자 시연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피자 시연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국내 F&B 스타트업 중에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누적으로는 뭐 구주까지 포함하면 45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되는 투자까지 하면 누적으로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제 거의 몸값이 2천억 원, 교촌치킨과 비슷한 몸값의 회사가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장 시장에 갔을 때도 이 똑같은 몸값이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자본 시장에서 교촌치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비슷한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뭐 이유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뭐 이런 피자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고피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1인 피자라는 제품을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 로고가 있는데 그게 저희 피자 모양이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처음 2015년에
굿피자를 생각을 했을 때 왜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안 팔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문제일까? 피자를 왜 맥도날드에서 안 팔까 찾아보니까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1960년도에 팔았었대요. 팔았는데 오퍼레이션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피자 만드는 게 어려워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햄버거는 3분 안에 나가는데 피자는 10분 이상 걸려서 이제 동일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피자 만드는 게 뭐가 어렵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처음에는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이제 주말마다 집에서 피자를 만들었죠. 근데 피자를 아무리 만들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피자를 집에서 만드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돈도 없었고 뭐 제가 학원을 다닐 시간도 없었어서 주말에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피자가 왜 만들기 어려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주말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제가 굿피자를 생각하고 한 4, 5개월 혼자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서였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직장을 과감하게 관두고 갑자기 팀원들을 모아서 뭐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일상을 유지를 하면서 주말에 내가 원래 놀 수 있었던 시간을 포기하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창업 준비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8년 전에 저를 생각을 하면 저 젊은 친구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피자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이렇게 도우를 피는 일이었어요. 이 도우라는 게 이게 밀가루 반죽이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통은 냉동해서 받습니다. 그럼 냉동해서 받으니까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두꺼운 도우 반죽이기 때문에 해동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걸 빨리 해동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전날 밤에 다음날 팔 걸 예측해서 해동을 해놔야 됩니다. 냉장고 안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몇 판을 팔지를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하는 방식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매니저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내일은 184개를 빼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왜요? 나를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국으로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인데도 운영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빼놔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그거보다 많이 팔리면 급하게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어떻겠어요? 떨어지죠. 그리고 이거보다 적게 팔리면 그걸 보관해놨다 다음날 팔아요. 그러니까 또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피자를 드셨을 때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없다라고 느끼는 게 다 도우에서 비롯된다는 걸 제가 이 안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동된 도우를 사람 손으로 펴야 되는데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주를 펴도 이게 울퉁불퉁하고 막 구멍도 빵꾸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고객들한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대충 이렇게 토핑으로 감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런 애로사항들을 안고 그냥 계속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되게 의아함을 갖게 되었고, 제가 이제 피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도우를 규격화해서 미리 만들어 놔서 그냥 매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자 오븐에서 중간에 보이는 이 큰 오븐에서 피자를 보통 8분에서 9분 정도 굽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에서는 3분 만에 햄버거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 굽는 시간만 8분에서 9분이 걸리니까 물리적으로 맥도날드 서비스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포기할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자를 더 빨리 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방이 뭐 한 40평 정도, 40평 정도 됐습니다. 이 안에 냉장고만 10대가 넘었는데요. 투자비를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맹점주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5억을 넘게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26살이었고 제 통장에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억을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 지금 월급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은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치킨집 차리듯이 내가 피자집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고 이런 보증금이나 큰 공간을 유지할 만한 자본이 없으니 이걸 작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생각, 도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을까? 그리고 피자를 더 빨리 구울 수 없을까라는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만들어 놓은 도우가 있더라고요. 파베이크 도우라고 합니다. partially baked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초벌됐다는 거죠. 초벌된 도우를 이미 인터넷에서 팔고 있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 파베이크 도우라고 하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장에 2,200원, 2,500원씩 해요. 그러니까 저희 피자가 지금 5,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도우만 2,500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F&B를 아신다면.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든 낮출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제가 해서 먹어봤더니 맛이 그렇게 생으로 한 거보다는 맛이 없는 거. 근데 그때도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 수 있겠지. 나의 개념을 먼저 증명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피자를 보통 90초에서 120초,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2분 만에 구워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계란 후라이 해 먹듯이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굽지? 보니까 화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이랑 미리 만들어 놓은 도우를 합치면 3분 만에 피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저는 원래 제가 F&B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고 무슨 제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제가 필요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분 만에 피자를 어떻게 만들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익숙한 것과 익숙한 것을 조합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분 안에 피자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그냥 조그만 주방 안에서 이렇게 화덕을 써서 파베이크 도우를 써서 3분 안에 피자를 만들어내고 한 3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구글을 보고 메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를 한 6가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었으니까 팔아봐야겠죠. 다음. 그래서 네, 제가 하면 되는군요. 네. 그 푸드 트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푸드 트럭을 할 때 2,5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300만 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00만 원은 이 화덕 사는데 다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 1년간 이제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에 이 트럭을 시작을 했는데 그 1년간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걸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사실 월급이 높지 않았죠. 근데 500만 원을 모으고 이제 2천만 원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을까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피자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거를 저 혼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도 뭐 얘기도 해주고 막 나 이런 거 한다, 아이디어 어때? 뭐 이런 과정들을 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저 친구는 회사를 멀쩡히 다니면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네. 막 주말에 피자 알바를 하고 푸드 트럭을 만들겠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되게 그게 재밌어 보였던 거죠. 저놈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500만 원, 한 3, 4명 합쳐서 제 여자친구한테 500만 원, 저희 부모님한테 500만 원, 제가 은행에서 5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요즘엔 정부 지원금도 너무 잘 돼 있고 내가 내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기본적으로 가장 믿어주는 사람들한테도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도 모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확신도 줄 수 없다면 저는 사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하를 하고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그리고 그걸 지켜봐온 사람들이 응원해 줄때 그 사업 초기 자금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이제 저는 푸드트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 DDP 바로 앞에서도 장사를 오래 했어요. 그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여의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DDP나 반포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화덕 피자, 1인 피자, 곱피자 똑같은 거를 제가 여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이때 첫날 제 월급 이상을 벌었습니다. 첫날 300만 원인가를 팔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스타트업에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첫날에 딱 이런 돈을 만져보니까 와 되게 이런 게 장사구나를 처음 느꼈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첫날은 막 파느라고 못 봤는데 다음날 보니까 줄이 뭐 한 3-4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밤도깨비 야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트럭마다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시간짜리 줄을 보면서 저게 다 돈인데 저 사람들을 내가 빨리 접객을 하면, 빨리 서빙을 해주면 내 매출이 더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트럭에 화덕이 한 대 있었어요. 한 대가 이 트럭 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수그리고 제가 막 안에서 이렇게 피자를 굽고 그 옆에서 한 명이 토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덕을 최대한 끼워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화덕을 밖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화덕을 돌리니까 이제 3대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위에선 토핑을 최대 5명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명이 일하던 트럭에서 한 6개월 후에는 12명이 일하는 트럭으로 바뀌게 됐고, 저희는 맥시멈 300판 팔던 트럭에서 하루에 1000판 가까이, 제가 거의 연봉을 이틀이면 뭐 매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트럭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고피자가 잘했던 거는 사실 뭐 200~300만 원 되게 편하게 이제 벌리니까 그렇게 유지하는 트럭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는 한 2주 장사, 3주 장사해서 그 번 돈을 다시 트럭 개조하는데 다 넣었어요. 그래서 화덕을 한 대 더 사고 트럭을 개조하고 돈이 계속 들잖아요. 이 트럭을 저희가 4번을 개조했거든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8개월이 지나니까 다른 트럭들보다 한 3배, 4배의 매출을 하는 그런 트럭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럭 안에서,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실행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걸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럭에서 제가 이렇게 화덕에서 피자를 구웠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럭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날 하루 이틀 없으면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화덕에서. 그리고 이 화덕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불이 한쪽에서 나와서 피자를 이제 불 근처에서 구워야 더 빨리 익겠죠. 그러면 한쪽만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자를 돌려줘야 되고 또 불 멀리에 있는 애들이랑 위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덕 피자점 가면 막 이렇게 긴 삽으로 피자를 돌려주잖아요. 보통은 엄청 큰 화덕에서 피자 하나, 2개 정도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만한 화덕에서 6판씩 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치기도 하고, 이거를 돌려주고 위치를 바꿔주는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피자 6판을 굽기 위해서 피자를 100번 이상, 이 삽질을 100번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친구들이 다 탈진을 해요. 그러니까 시급도 많이 줘야 되죠. 감성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절대 누가 그걸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뛰어 들어가야 되고, 2명이 빠지면 화덕 하나 내려야 되니까 매출이 3분의 2 토막이 나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화덕으로 내가 절대 맥도날드를 만들 수 없겠다. 내가 이 푸드트럭 한 대도 제대로 못하는데,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매장이 38,000개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300개라도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 화덕을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트럭을 졸업을 하고 푸드트럭으로 번 돈을 다 화덕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화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뭐 대단한 기술력이 있거나 뭐 기술자가 있거나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그 문제와 해결책이 명확했거든요. 문제는 피자를 계속 돌려주는 게 어렵고 스킬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피자가 타버리고 불이 꺼져 버리면 피자가 안 익으니까 이게 불이 자동으로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딱 이 2가지 기능. 피자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기능. 이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 결합이 된 자동으로 돌아가고 불이 조절되는 화덕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철을 막 접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화덕들을 만드는, 이런 주방 기구를 만드는 그 조그만 공장들에 가서 제가 가진 돈이 이건데 한 대만 같이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제가 손으로 다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생기면 되고, 뭐 안에 판이 돌아가면 되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런 부품을 쓰셔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놀랍게 이 화덕을 한 3, 4개월 만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때가 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한 지 거의 1년 반 이상이 지났을 때예요. 2017년 말에 제가 이 화덕을 만들게 되고 이 화덕을 만들면서 처음 투자를 이제 받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이게 이제 고분이라는 저희의 핵심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전 세계 200개 매장에 다 도입이 됐죠. 이제 투자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피자 트럭해서 어떻게 투자 받아? 되게 초기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는 미래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교촌치킨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한국 인구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한국 인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죠. 2100년에 한국 인구가 19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지금보다 3천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2030년부터 1년에 인구가 50만 명씩 줄어듭니다. 울산 도시 하나가 2년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지금보다 치킨 먹을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0년 내에 치킨이 더 많이 팔려야 교촌치킨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B 회사들이 다 해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 피자는 미래를 팔았어요. 피자계의 맥도날드가 되겠다. 나는 전 세계에 1만 개 매장을 내겠다. 글로벌 피자 회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팔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죠, 당연히. 말은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부터 시작을 했고 1년 동안 길바닥에서 장사를 해서 어쨌든 한 달에 한 3, 4천만 원씩 벌어봤어요. 굳이 투자를 안 받아도 트럭해서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기술력을 접목해서 거기 트럭에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어,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제는 팔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뭐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뭐 어쨌든 기술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가 접목이 됐고 꿈은 맥도날드래요. 그러면은 갈 길은 멀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면 이 정도의 갭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납득이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피자 푸드 트럭이 뭐 스타트업도 아니잖아요. 그냥 길바닥 장사지.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거지꼴로 하고 다녔거든요. 누가 저희 회사에 오고 싶겠어요. 저희 회사는 반지하의 원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내 꿈은 맥도날드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했고 당신이 오면 이 갭을 채울 수 있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논리와 똑같이 사람들을 꼬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하에 막 베스킨라빈스에서 17년 일하던 막 차장님들이 와서 반지하에서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피자가 잘했던 것들은 그 꿈을 파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미천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신의 돈이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맥도날드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피자는 광화문에 되게 멋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은 여기였습니다. 저희가 7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사거리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매장을 내게 됐고 이게 대치 본점이라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제 푸드트럭처럼 처음부터 엄청 잘 됐어요. 지금도 거의 뭐 항상 1, 2등을 다투는 매장인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저희 피자 브랜드를 마치 맥도날드처럼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그 한 30분, 1시간 사이에 아니면 학원 쉬는 시간대 잠깐 나와서 10,000원을 안 쓰고 각자 피자를 1인분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루는 맘스터치 먹고 하루는 서브웨이 먹고 하루는 김밥 천국 먹고 하루는 고피자 먹는 거죠. 근데 원래 피자는 점심시간에 먹기 힘들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막 초등학생들이 3,000원씩 들고 와서 너 3,000원 나 3,000원 해서 막 반반씩 나눠 먹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꿈이 이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매장이 너무 잘 되면서 매장이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2018년인데 사업이 되게 쉽구나. 조금만 고생하면 되게 잘 되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주위에서 이제 고피자 맛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들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인스타 켜가지고 이 매장을 찾아라. 그래서 이거 올린 사람의 집 주소 그러니까 인스타에 대충 어디 사는지 보이니까 그거 찾아갖고 이 사람이 어느 매장에 갔겠거니 막 추적했어요. 아니면 이 매장의 마감재, 그러니까 바닥 마감재나 뭐 책상 마감재를 보고 막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올려주는 사람이 사실 고마운 거지 90%, 97%의 고객들은 올리지 않죠. 그냥 먹어보고 별로면 다시는 안 가고 말겠죠. 그래서 저는 항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CCTV를 달아가지고 내가 모든 매장의 토핑을 이렇게 보고 싶다, 감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것도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골목 식당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TV에서. 근데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가갖고 막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CCTV로 보면서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만들어 주는데 돈도 안 들어.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밤낮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I라는 기술을 제가 학습하게 되죠. 이때는 사실 지금은 AI가 다 학교에서도 이제 AI 교육을 하지만 이게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조금씩 태동할 때 막 알파고 막 나오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AI가 정확히 뭐를 하는 건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인간이 하는 판단을 컴퓨터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근거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페퍼로니 피자라는 피자가 있죠. 이제 그 위에 그 페퍼로니 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피자 그 컴퓨터한테 자 페퍼로니 그 햄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페퍼로니 햄이라는 거야. 그거를 계속 알려줘요. 조금씩 생긴 게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페퍼로니 햄이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수천 장, 수만 장씩.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걸 학습을 해서 그게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 페퍼로니 햄이야? 그러면 얘 아니요, 얘 아니요, 얘 아니요. 그러니까 또 수천만 건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거 페퍼로니 햄이네, 나는 97% 정확해 라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이제 AI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AI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CCTV와 백종원 선생님, 가상의 백종원 선생님을 합쳐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2019년도에 이 스마트 토핑 테이블이 하는 건 토핑 재료를 보면서 내가 아는 레시피랑 이 AI가 비교를 하는 거죠. 페퍼로니 피자는 페퍼로니 햄이 16개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13개만 올렸네? 그러면은 90% 정확하고 10%는 잘못됐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한테 저기 3개 더 넣으셔야 돼요. 이런 교육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CTV와 백종원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고븐 그리고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파베이크 도우까지 이 3가지의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로봇까지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파베이크 도우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구매했을 때 맛도 없고 비쌌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때 당시 가격의 4분의 1로 생산을 하고요. 맛도 생지랑 그러니까 일반 피자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큰 거의 유일한 파베이크 도우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한 달에 40만 장씩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정에 의해서 저희가 피자를 약 5분 만에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피자를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기술들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영상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Hi, I'm Jay, the CEO and founder of GoPizza. At GoPizza, we focus on technologies that help humans, such as Par-Baked Dough, AI Smart Topping Table, Kelvin, and GoBot Station. And the entire system is run by our good friend here, Govis.
So let me take you inside our kitchens and show you. 네 가지 기술에 First, 대해서 설명을 anyone can 드리겠습니다. make a great pizza instantly with our 네, 저게 signature 저희 Sunday dough. 공장이고요. Go Pizza 도우가 Sunday 저렇게 Innovation 생겼습니다. Center has created one of a kind, world-class product that is 누구나 simple 이렇게 to use, 뜯어서 easy to 바로 store, 토핑을 just 시작할 for 수가 free. 있습니다. Govis AI 이게 connects AI to 스마트 cloud 토핑 to 테이블이고요. recognize all the topping ingredients and it tracks all the processes. 모든 재료를 인식할 수 Cookies, 있다. you just have to follow the lights and the screen in front. 불빛을 If 따라 I don't 토핑을 follow the 하고 recipe, for example, 제가 레시피를 잘못했을 때 3 개 더 it will 넣으세요 correct 라고 me to 알려주는 follow the 거죠. recipe before it's served to the customer. With the AI Smart Topping Table, we are making a huge paradigm shift in the F&B industry, from resolving complaints to preventing. 고객들에게 제품이 나가고 나서 틀린 걸 아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부터 틀린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I've got it, Jay. Govin cooks pizza in 3 minutes because it's twice hotter than a normal pizza oven. When pizza or pasta is out, Govis station is waiting. Snap! Govis vision checks the quality, and I already know what pizza it is. 화덕에서 Let's 구워져서 get it nice and 나오면 clean. 퀄리티 No more 체크를 shaky, 하고 shaky. 자동으로 잘라주고 My best 따뜻하게 friend 보관을 Boba 해주는 is ready with the 로봇입니다. sauce and the powders. 이 동안 So 저는 consistent 다른 and 무언가를 reliable. 하고 있겠죠. But my favorite part is when 제가 it does 지켜보지 public. 않아도. So cute. I'm keeping the pizza warm, but Jay, don't forget to serve it. This is how we standardize and maintain quality, even without going to the stores. Talk about global scalability, right? Go Pizza, with the help of Govis, 그래서 is now 이런 expanding 기술들을 globally, 바탕으로 and we 전 look forward to 세계적으로 meeting you 진출을 at 하고 your 있다. doorsteps, wherever you are. Real pizza for everyone. Go Pizza. 라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 도우 뭐 저희 굿피자 매장이 근처에도 있기 때문에 매장에 가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아 이게 방금 뭐 만든 도우인지 3달 전에 만든 도우인지 구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 또 보셨고 뭐 고분이랑 고브 스테이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푸드테크 회사는 아니고 사실 저희는 피자 회사인데 피자계 맥도날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푸드테크를 접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뭐 로봇 공학자였거나 AI 공학자여서가 아니라 나는 맥도날드 피자계 맥도날드가 되고 싶고 맥도날드가 피자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까 왜 어려운지 가서 찾아보니까 도우랑 오븐이 어렵더라. 그래서 도우랑 오븐을 만들었고 도우랑 오븐을 해서 매장을 늘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을 만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뽑히니까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번도 저희를 푸드테크 회사라고 정의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피자를 더 잘 팔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소비자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제품인데 그게 뭐 커피가 됐든 뭐 음료가 됐든 치킨이 됐든 고객 입장에서 받아보는 제품이 똑같다면 고객들이 이게 로봇이 만들었는지 아닌지 신경을 쓸까요? 한 번 신경 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만 혁신하는 회사들이 제품을 못 팔고 끝나요. 미국의 준피자라는 저희랑 비슷한 테마의 피자 회사가 있는데 저희보다 투자를 10배 많이 받았습니다. 5천억을 받았는데 3년 만에 망했습니다. 피자를 10만 판도 못 팔고 망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지금 피자를 50만 판씩 팔고 있거든요. 평생 동안 10만 판도 못 팔던 이유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제품은 오히려 더 맛이 없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싼데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만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기술을 쓰는 건 좋아. 고객한테 뭐가 다른데 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맥도날드 같은 피자 1인용이고 싸고 빨리 나와. 고객들이 보기에 다르잖아요. 근데 뒤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고객들은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적게 쓰고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매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춰서 저희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만 제가 한 3-4시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교촌치킨 주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F&B 해서 유니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사실 투자자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0년 후에 한국에 먹는 입이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인구가 너무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F&B 경쟁률은 압도적으로 제일 치열합니다. 10만 명당 식당 수를 보통 F&B의 경쟁 척도로 보는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미식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한국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배 혹은 6배 한국이 더 치열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1,000억짜리, 2,000억짜리 M&A나 뭐 IPO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1조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시장으로 저희는 진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2019년부터 한국과 완전 정반대인 인도에 진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중위 연령도 어리고요. 지금은 전 세계 인구 1위 나라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지금보다 피자가 많이 소비될 거예요. 그런 시장에 가야 지금이 저점이네라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주가가 뛰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시장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큰 시장으로 가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주고 그 해외로 나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장이 작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매장을 해외에 빠르게 낸다라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기술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국밥을 했거나 뭐 쌀국수를 했으면 이만큼 기술을 접목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F&B가 기술을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AI나 로보틱스 같은 고급 기술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결국 차이점을 아느냐, 소비자들이 밸류하느냐만 중요하지 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피자는 소비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꼭 기술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접목하는 건 선택사항이지만 글로벌로 가는 것, 적어도 F&B 회사가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로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부터 이제 열심히 해외 시장을 저희는 두드려서 지금은 7개국에 한국을 제외하면 6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피자 매출, 전체 매출에 뭐 한 달에 한 30억 중에 한 4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 뭐 지금 한 달에 뭐 연간으로 올해만 150억 이상의 고피자가 팔리게 됩니다. 저희가 뭐 사실 이 수치는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가 200호점을 돌파를 했고요. 인도에 30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도 30개 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저희가 피자헛, 도미노 피자 다음으로 3등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도 크게 났는데 K 국뽕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 피자 브랜드인데 이런 글로벌한 시장에서 3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공항에 저희가 저번 주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시면 터미널 2에 이제 고피자가 있으니까 비행기 내리시거나 비행기 타기 직전에 고피자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도나 싱가포르 이렇게 저희 매장들이 출점을 해 있고요. 재밌는 거는 보통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K타운에 먼저 가는데 저희는 K타운에 매장이 하나도 없고 저희 고객들 중에 사실 한국 고객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인 건지도 잘 그렇게 몰라요. 그리고 저희 해외에 있는 팀원들도 그 해외 지사가 지금 4개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현지와 현지인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이 굉장히 작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그 연락 왔던 데가 CGV인데요. 제가 처음 고피자 사업을 생각했을 때 제 꿈이 극장 안에서 피자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항에서 피자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순수한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CGV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팝콘처럼 빨리 나오는 피자를 찾아와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대요. 찾아보면 고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피자한테 야 너네 왕십리 CGV에 매장 한번 내봐. 1평 줄게. 1평이면 진짜 요만해요. 저희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왕십리에 딱 이렇게 생긴 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자가 판매가 되기 시작해서 아 되네 해서 이제 영등포, 용산, 뭐 수원, 천안 이렇게 국내 CGV에 벌써 8군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피자를 CGV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CGV에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유소, 편의점, 이제 GS25시에도 저희가 들어가고 뭐 야구장, 뭐 축구장 이런 곳들에서도 피자가 있으면 좋을 법한데 피자를 안 팔았던 곳들에서는 저희를 다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이제 핫한 게 이제 기업이랑 학교 급식소에서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 애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점심에 급식 그 피자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피자를 드셔보신 적이 없죠, 급식에서. 근데 이제 고피자를 통해서 학교 급식에도 전국 학교 300군데에서 고피자가 급식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자동차 본사 남양연구소, 그리고 뭐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에도 고피자가 월수금 이렇게 고피자가 300인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식 매장을 크게 차린 게 아니라 급식소에 한 1, 2평 귀퉁이 공간에 저희 기계만 넣고 바로 파베이크 도우 받아서 이 급식 영양사분들이 피자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도우를 폈다면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한 시간에 막 1, 200인분씩 나가야 되는데 일반 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저번 주에 저희가 한 날에 LG랑 CJ 올리브영 본사에 피자를 3,000인분을 납품을 했어요. 1,500인분씩 각각. 근데 그거를 한 20명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피자가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곳에 어디에나 고피자가 있다라는 비전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이제 해외에 있는 매장들이고요. 네. 뭐 자카르타나 싱가포르나 인도 벵갈루루, 이제는 태국 방콕까지 어디든지 네, 가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인도인데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매장명을 한국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피자 회사인데 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다른 행사에서 저희를 모르는 어떤 대기업 상무님이 피자 회사인데 왜 스타트업 행사에 왔어요라고 물어보셨고 많은 분들이 피자 회사인데 어떻게 투자를 600억이나 받아요라고 아직도 사실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가 피자를 파는 회사지만 저희를 외식 회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거든요. 햄버거나 스파게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1년에 200조가 팔리는데 이 모든 고객들이 피자는 왜 항상 여럿이서 먹어야 되고 피자는 왜 항상 2만 원, 3만 원씩 써야 되고 피자는 왜 항상 딜리버리로 먹어야 되라는 불편함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했던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느 스타트업이나 여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다르지 않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게 스타트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하셨든 저는 모든 기업은 동일한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